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과 기전과 치료까지, 그리고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알아봤습니다. 재미없는 이 이야기들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두 편에 걸쳐 당뇨에 좋은 영양소와 영양제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몬입니다. 자, 시나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카시아 시나몬이라고 부르는 시나모몬 카시아 중국 원산지고요. 또 실론 시나몬이라고 부르는 시나모몬 베룸, 시나모몬 질라니컴이라고 부르는 스리랑카 원산지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시나모몬 버마니라는 인도네시아 종류가 있습니다. 카시아 시나몬이 우리가 흔히 구매해서 먹는 계피고요. 실몬 시나몬이 카푸치노 같은 데 이렇게 뿌려 먹는 향신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실몬 시나몬을 주로 쓰고요. 버마니 정도 쓰기도 합니다. 시나몬은 인슐린 민감성 향상과 인슐린 저항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나몬과 관련된 혈당, 인슐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2012년도에 16개 논문을 종합적으로 리뷰해서 메타 분석한 결과 혈당 조절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고 지질이나 체중 감량 등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시아 시나몬, 계피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신장이나 간,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적정량을 꼭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카시아 시나몬 1티스푼, 약 0.5에서 1g 정도가 적당하고요. 실론 시나몬은 2.5티스푼, 약 5g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나 직접 음식으로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실론 시나몬 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나바입입니다. 코로솔산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이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천연 약용식물입니다. 글루코스를 세포 내로 이동시켜주는 이 GLUT4라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혈액 내 혈당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식후 혈당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현재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주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널리 재배하는 이 비터멜론이라고도 부르는 식물인데요. 발산피어라고도 하고요. 약간 오이과의 과일로 채소처럼 먹을 수 있는, 민간에서 예전부터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했던 식재료입니다. 여주에는 카라틴이나 CLA, 항산화 비타민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카라틴 같은 경우 이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의 열매와 씨에는 인슐린 유사물질인 펩티드 P라는 게 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식물성 인슐린이라고도 부릅니다. 항당뇨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입증이 되어 있고요. 한 연구에서는 60ml의 여주 주스를 마시고 혈당 수치를 쟀더니 제2형 당뇨 환자의 73%가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 또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집네마 실베스터입니다. 이거 되게 낯설죠. 인도의 열대 산림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인도에서는 2000년 넘게 당뇨에 사용되었던 약초라고 합니다. 혈당 파괴자라는 별명도 있듯이 혈당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약초이죠. 집네마는 혀에서 단맛을 느끼게 하는 작용을 감소시켜서 단 것을 덜 좋아하게 만든다 또 알려져 있습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세포로 혈당 유입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활용하는 효소의 작용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자, 성인 당뇨 환자 22명에게 하루 400ml를 약 1년 6개월 정도 복용시킨 결과 췌장세포의 기능이 향상되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됐다. 그 중에서 21명이 당뇨약을 줄이게 되었고 5명은 아예 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형과 2형 당뇨 환자에게 투여했더니 모두 조절 개선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호로파입니다. 호로파는 영어 이름으로 페노그레익이라고 부르고요. 혈당 상승 억제와 인슐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성분 중에서는 내추럴 파이버 갈락토만난이라는 성분이 당의 급격한 흡수를 낮추고, 하이드록시 이소루신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생산을 유도하고 혈당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호로파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남성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모유 수유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일부에서 가슴 커지는 약?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문의도 많이 주셨고,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에 좋은 미네랄들도 있죠. 첫 번째, 크롬입니다. 크롬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임상 연구에서 식이요법과 더불어 크롬을 보충하면 공복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가분비가 줄어들고 당부화가 개선된다. 또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내려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롬의 복용량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20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셔도 괜찮겠다. 두 번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인슐린 대사와 합성 분비 작용에 모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당뇨 환자의 상처 회복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연을 섭취한 1형, 2형 당뇨 환자 모두에게 인슐린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통 아연은 하루 20ml에서 50ml 사이 정도 적정량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요. 고용량을 드실 때는 구리와 비례해서 같이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구리 2ml 정도 이상은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나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해하는 미네랄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나바익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나듐은 우리 몸에서 약 0.001g의 소량을 차지하는 미네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준다. 당뇨병과 관련돼서 바나듐 연구 결과가 많이 진행됐었는데요. 1991년 워싱턴 대학 임상실험 발표 내용을 보면 당뇨 환자에게 바나듐과 크롬을 투여해서 치료하면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상당한 호전을 보였다 발표도 했고, 2007년 국내 제주보건연구원에서는 바나듐의 수는 혈당치 감소는 물론이고 튀어량이 많을수록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며 체중도 정상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동경대 의학부 연구 결과에서는 바나듐은 혈당 강화 효과 및 당뇨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 망간입니다. 망간은 혈당 조절과 에너지 대사, 또 갑상선 호르몬 기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효소의 보조인자 미네랄입니다. 특히 체내 SOD 항산화 효소의 보조인자니까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망간 함유량이 정상인들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꼼꼼히 좀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도 인슐린 작용을 할 때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죠. 당뇨에 걸리면 마그네슘을 세포 내로 이동하는 효율이 떨어지고 또 신장 배설하는 게 높아지니까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당뇨 합병증인 망막경증이나 심장질환 같은 데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당뇨로 인한 피로나 에너지 저하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일일 권장량은 성인 남성 350ml, 성인 여성은 300ml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B6, 9, B12입니다. 특히 B6는 당뇨병성 신경질환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장기간 당뇨병을 앓은 환자나 말초신경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6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변증에 쓰이는 비타민의 대표적인 게 또 있죠. 비타민 B12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약인 메트폴민 같은 경우가 비타민 B12 결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는 혈관계 질환이 잘 일어난다고 하죠. 이 주된 요인이 있죠.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데 엽산과 더불어 비타민 B6와 12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 복합제를 한 번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오틴입니다. 탈모나 또는 피부 여드름 쪽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요. 이게 비타민 B7이라고도 부르고 당뇨에서는 글루코키나제라는 이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켜 당의 이용률을 촉진시키고 인슐린의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1일 16ml, 약 16,0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비오틴을 섭취하면 1형 당뇨 환자의 공복혈당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는 약 9ml 정도, 9,0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비오틴을 사용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에게 모두 4개월간 1350IU의 비타민 E를 복용케 했더니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대시켜줬고 당뇨병 환자 그룹들은 당대사와 인슐린 작용 개선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도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 핀란드 헬싱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17년간 4,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분석하여 발표한 거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의 높은 농도는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면역 조절 작용으로 인슐린의 분비세포 파괴를 막고 비타민 D가 지질과 당대사를 조절하는 효소인 AMPK라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합니다. 당뇨약 메트폴민이란 유명한 약이 AMPK를 올린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이거는 국내 서울대 의대랑 미국 하버드 의대가 같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5년 동안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관한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비타민 D가 낮으면 5년 후 당뇨병 발병률이 약 3.2배 증가된다 발표한 결과입니다. 비타민 D가 당뇨를 예방하지는 않겠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D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섯 번째, 필수 지방산, 즉 오메가6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대표적인 역할이 뭘까요? 체내 염증 대사 조절입니다.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바탕으로 혈액 내 당 수치가 올라가지만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바로 다양한 염증성 질환입니다. 혈관 내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오메가3니까요.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카르니틴입니다. 카르니틴은 지방산을 에너지로 만들 때 필요한 중요한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뭐 다이어트 때도 필요하다, 운동할 때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르니틴은 당뇨병 환자의 총 혈청 지방 수치도 낮춰주고요.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아세틸카르니틴을 매일 2g씩 섭취를 했더니 혈압 감소나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고 아디포넥틴이라는 것들을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좋은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을 분해해주고 또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좋은 호르몬입니다. 일곱 번째, 알파리포산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독일에서도 당뇨 환자의 다발성 말초신경 질환과 간 질환에 처방약으로 허가될 만큼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항산화입니다. 세포 내외에서 모두 강력한 작용을 하고요.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포산을 하루 600ml씩 4개월간 복용을 했더니 혈당이 내려가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산화를 현저하게 떨어뜨렸다. 여덟 번째,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중요한 이유, 식욕을 좀 억제시켜주고 포만감을 좀 느껴주고 당 흡수를 조회해서 당을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재료들은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양파나 마늘 같은 거에도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이런 임상 결과도 있었어요. 시중에 당뇨 보조 식품들을 찾다 보면 90% 이상 지금까지 알려드린 성분들 조합된 게 대부분일 겁니다. 저 성분들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당뇨 보조식품으로 나온 시중의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조합으로 되어 있는지 해외 직구든 국내 제품이든 여러 가지 조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